여러분,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난번에 마키아벨리 영상 올렸잖아요. 500년 전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군주론을 쓴 남자. 그 마키아벨리가 말한 두려움의 원리로 여자를 홀리는 법 알려드렸죠. 그런데 영상 올리고 나서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해봤는데 처음엔 진짜 효과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여자가 지쳐서 떠나버렸어요. 차갑게 대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굴었더니 여자가 오히려 화내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두려움으로 잡긴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건 절반짜리였거든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전반부만 알려드린 거예요. 사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는 오래 못 간다. 백성이 두려움에 지치는 순간 반란이 일어난다. 진짜 오래가는 군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존경을 얻는 군주다. 들으셨어요? 마키아벨리가 직접 말했어요. 두려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군주론에서 두려움 파트가 너무 자극적이고 강렬해서 그 뒤에 있는 진짜 핵심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든요. 마치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읽고 본문은 안 읽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바로 그 숨겨진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려움과 존경의 차이, 단기전과 장기전의 차이, 여자를 잡는 것과 여자가 스스로 머무는 것의 차이.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남자 본 적 있으세요? 딱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여자들이 그 남자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남자. 그 남자가 뭔가를 말하면 여자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남자. 그 남자 곁에 있는 여자가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워 보이는 남자. 그게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 존경을 얻은 남자예요. 두려움으로 여자를 잡은 남자는 여자가 불안해 보여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초조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를 잃을까봐 두렵거든요. 근데 존경으로 여자를 머물게 한 남자 옆에 있는 여자는 달라요. 당당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 남자 곁에 있는 게 자랑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자랑스럽거든요. 이 차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숨겨놓은 두 번째 비밀. 두려움 다음에 오는 것. 진짜 강한 남자가 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세요? 마키아벨리 방법 써봤어요. 처음엔 진짜 효과 있었어요. 여자가 불안해하고 매달리고 연락도 먼저 하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여자가 지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이 군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군주를 증오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들으셨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두려움과 증오는 완전히 다른 감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 둘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한계에 달하는 순간 증오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증오로 바뀌는 순간 그 군주는 끝이에요. 아무리 강한 군주도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연애도 똑같아요. 두려움으로 여자를 잡으면 처음엔 효과가 있어요.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매달리고 당신 눈치를 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으세요? 제가 작년에 상담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재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 남자한테 완전히 빠졌대요. 연락이 뜸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차갑게 굴다가 갑자기 뜨겁게 대하고 그 남자 생각에 잠을 못 잘 정도였대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 남자 비위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대요. 근데 그게 1년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불안했던 게 피로감으로 바뀌었대요. 그 남자 연락 기다리는 게 설레는 게 아니라 지치기 시작했대요. 차갑게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성분이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순간부터 그 남자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설레는 게 아니라 피곤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여성분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게 두려움의 한계예요. 두려움은 감정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하고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관계. 처음엔 그게 짜릿하게 느껴져요.
근데 사람이 그 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어요. 체력이 한계에 달하는 것처럼 감정도 한계에 달해요. 그리고 감정이 한계에 달하는 순간 세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요. 첫 번째, 여자가 지쳐서 떠나요. 더 이상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요. 불안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무감각해져요. 처음엔 차갑게 대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나중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져요. 당신이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최악이에요. 마키아벨리도 이걸 알았어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군주가 백성의 재산과 여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백성은 대체로 만족하며 산다. 군주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백성의 증오다. 증오를 사는 행동을 하는 군주는 반드시 몰락한다. 연애에 적용하면 이래요. 두려움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자가 증오를 느끼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을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주면 반드시 증오로 바뀌어요. 제가 상담한 또 다른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처음엔 정말 매력적이었대요. 예측 불가능하고 차갑게 굴다가 갑자기 뜨겁게 대하고, 그게 처음엔 설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설레는 게 아니라 불안 장애가 생긴 것 같았대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대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너 지금 행복하니? 그 말에 그 여성분이 눈물이 터졌대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 남자 없이는 불안한 거였던 거예요. 그 순간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집착을 끊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실체예요.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없이 불안한 거예요. 당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당신을 잃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사랑은 당신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은 당신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이 차이가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머무는 여자는 당신 곁에서 행복해요. 두려움으로 머무는 여자는 당신 곁에서 불안해요. 그리고 불안한 여자는 언젠가 반드시 떠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으로 얻은 권력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다. 존경으로 얻은 권력은 바위 위에 세운 성이다. 두려움으로 잡은 여자는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에요. 언젠가 무너져요. 존경으로 머무는 여자는 바위 위에 세운 성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존경이란 뭘까요? 두려움이랑 존경이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존경이란 게 뭔지 얘기해 볼게요. 두려움과 존경.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죠? 둘 다 여자가 당신한테 매달리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 완전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두려움은 여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머무는 거예요. 존경은 여자가 당신 곁에 있는 게 자랑스러워서 머무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머무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두려움으로 머무는 여자는 당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존경으로 머무는 여자는 당신이 있으면 당당해요. 두려움으로 머무는 여자는 당신 눈치를 봐요. 존경으로 머무는 여자는 당신을 우러러봐요. 두려움으로 머무는 여자는 언젠가 지쳐서 떠나요. 존경으로 머무는 여자는 스스로 절대 안 떠나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백성이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군주는 항상 반란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백성이 존경으로 따르는 군주는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연애로 바꾸면 이래요. 두려움으로 잡은 여자가 있으면 항상 긴장해야 해요. 이 여자가 떠나지 않을까?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지 않을까? 항상 신경 써야 해요. 항상 두려움을 유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여자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존경으로 머무는 여자가 있으면 어떨까요? 편해요. 당신이 뭘 해도 그 여자는 당신 곁에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여자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거든요. 당신이 그 여자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존경받는 남자가 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40대 후반이었어요.
주변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는 조건이 정말 좋았대요. 의사였고 수입도 많고 외모도 괜찮았대요. 근데 그 남자랑 있으면 존경스럽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항상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얼마 벌었는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떤 차 타는지. 처음엔 대단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불안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대요. 왜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 인정받고 싶은 건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남자는 조건이 평범했대요. 수입도 그냥 그렇고 외모도 특별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남자는 달랐대요. 자기 자랑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뭔가를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대요. 그 남자가 결정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았대요. 그 남자가 싫다고 하면 진짜 싫은 거였고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거였대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대요. 그 여성분이 어느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 남자예요. 조건이 훨씬 별로인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고요? 그 남자가 존경스러웠거든요. 그 남자 곁에 있으면 자기도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존경의 힘이에요. 존경은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도에서 나와요. 그 남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서 나와요. 그 남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와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주의 위대함은 화려한 궁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군주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나온다. 연애에 적용하면 이래요. 당신의 매력은 얼마를 버는지 어디 사는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서 나와요. 그럼 존경받는 남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냐고요? 제가 10년 넘게 여자들을 상담하면서 존경받는 남자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3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기준이 있는 남자예요. 여자 눈치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바꾸는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가 싫다고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남자예요. 여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남자예요.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예요. 한다고 했으면 해요.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요. 감정에 따라 말이 바뀌지 않아요. 여자가 화내도 자기 말을 번복하지 않아요. 이런 남자는 예측 가능해요. 근데 이 예측 가능성이 신뢰를 만들어요. 그리고 신뢰가 존경을 만들어요. 3번째, 자기 인생에 있는 남자예요. 여자가 전부가 아닌 남자예요. 여자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남자예요. 자기 일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세계가 있는 남자예요. 이 3가지가 존경받는 남자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존경은 두려움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다음에 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군주는 먼저 강함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지혜를 보여야 한다. 강함 없이 지혜만 있으면 백성이 우습게 본다. 지혜 없이 강함만 있으면 백성이 두려워하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킨다. 연애로 바꾸면 이래요. 처음엔 두려움으로 여자의 관심을 잡아야 해요. 두려움이 없으면 여자가 당신을 만만하게 봐요. 근데 두려움으로 잡고 난 다음에는 존경으로 여자를 머물게 해야 해요. 존경이 없으면 여자가 지쳐서 떠나요. 두려움은 시작이에요. 존경은 완성이에요. 두려움으로 여자의 마음 문을 열고 존경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한 진짜 비밀이에요. 두려움과 존경의 순서. 단기전과 장기전의 전략. 여자를 잡는 것과 여자가 스스로 머무는 것의 차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남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존경받는 남자의 원칙 3가지. 마키아벨리가 직접 알려준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존경받는 남자의 원칙 3가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직접 말한 원칙들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이 원칙들이 연애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자기 기준을 지키는 남자.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주는 중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중립을 지키는 군주는 강한 자에게도 약한 자에게도 존경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다고 하는 남자는 누구한테도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애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자가 뭔가를 요구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맞춰주려고 해요. 여자가 기분 나쁠까 봐요. 여자가 떠날까 봐요. 여자 눈치를 보면서 자기 생각을 바꿔요. 이게 문제예요. 여자가 당신 의견에 반대해요. 당신이 바로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여자가 좋아해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 남자는 내가 뭘 해도 다 맞춰주는구나. 이 남자한테 내 기준을 강요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자기 말을 잘 들어줬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 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맞춰줬대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상하게 그 남자가 답답해지기 시작했대요.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 남자가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배려라고 느꼈는데 나중엔 그게 짜증스러워졌대요. 왜 이 남자는 자기 생각이 없지? 왜 이 남자는 항상 나한테 결정을 맡기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성분이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봤대요. 그냥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 남자가 또 맞춰주려고 했대요. 그 순간 그 여성분 마음속에서 뭔가가 꺼졌대요. 이 남자는 존경할 수가 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자기 기준 없는 남자의 결말이에요. 그럼 자기 기준이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자가 뭔가를 요구할 때 자기 생각이 다르면 다르다고 말해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기분 나빠해도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여자가 화를 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가 왜 나한테 연락을 자주 안 해? 라고 해요.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안해. 앞으로 더 자주 할게. 이렇게 하죠. 이게 문제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만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기분 나빠해도 자기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섭섭해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는 자기 기준이 있는 남자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이 남자는 내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군주가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순간 신하들은 군주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연애도 똑같아요. 당신이 한 번 말한 걸 여자 눈치 보면서 번복하는 순간 여자는 당신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잠깐, 이거 이상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니에요. 마키아벨리가 이 말을 한 맥락이 있어요. 군주는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연함이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에 적용하면 이래요. 당신이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해요.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해요. 사소한 것부터요. 7시에 만나자고 했으면 7시에 나타나야 해요. 내일 연락하겠다고 했으면 내일 연락해야 해요. 이 영화 같이 보자고 했으면 그 영화를 봐야 해요. 이게 왜 존경을 만드냐고요. 여자들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남자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 말이에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놓고 하고, 감정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고, 이런 남자를 여자들은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남자니까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40대 후반이었어요.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멋있어 보였대요. 말도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이런 거 해주겠다 저런 거 해주겠다 말을 정말 잘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대요. 여행 가자고 해놓고 바쁘다고 미루고 선물해주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처음엔 이해했대요. 바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그 남자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대요. 그 남자가 뭔가를 말해도 어차피 안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남자가 존경스럽지 않았대요. 말만 하는 남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아는 한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은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수입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 여자친구가 그분을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번 말한 건 반드시 지키거든요. 작은 것도요. 10시에 연락한다고 했으면 10시에 연락해요. 이번 주말에 이거 하자고 했으면 반드시 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말하면 그 여자친구는 100% 믿어요. 이 남자는 말한 걸 반드시 한다. 이게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존경이 된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은 군주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백성은 군주를 비웃는다. 여자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여자는 당신을 비웃어요. 속으로요. 말로는 안 그래도 마음속으로 이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세 번째 원칙. 자기 인생에 있는 남자.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주는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군주는 자기 나라를 잃는다. 이게 연애에서 어떤 의미냐고요? 당신의 나라는 당신 인생이에요. 당신의 일, 당신의 목표, 당신의 세계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자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반대로 해요. 여자가 전부가 돼요. 여자한테 모든 시간을 쏟아요. 여자가 연락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달려가요. 여자 스케줄에 자기 인생을 맞춰요.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이게 오히려 당신 가치를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여자 눈에 당신이 자기 인생에 없는 남자로 보이거든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자는 존경받지 못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대요. 퇴근하면 바로 달려오고 주말엔 항상 같이 있고 자기가 연락하면 1분 안에 답장이 왔대요. 처음엔 그게 감동이었대요.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대요. 이 남자한테 나 말고 다른 게 있긴 한가? 이 남자 친구는 있나? 이 남자 취미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가 답답해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기 인생에 없는 남자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존경스럽지 않았대요.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또 다른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남자가 정말 바빴대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고 취미도 있고 정말 자기 인생이 꽉 차 있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데 만날 때는 정말 집중해서 만났대요. 핸드폰도 잘 안 보고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여성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이기 시작했대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한테 집중하는 남자. 자기가 그 남자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라는 느낌. 그게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 남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대요. 이게 자기 인생에 있는 남자의 힘이에요. 여자가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떨어져요. 여자가 당신 인생의 소중한 일부가 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올라가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군주가 한 신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순간 그 신하가 군주보다 강해진다. 연애에 적용하면 이래요. 당신이 여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순간 여자가 당신보다 강해져요. 여자가 당신보다 강해지는 순간 여자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군주는 한 가지 무기만 쓰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두려움도 쓰고 사랑도 쓰고 지혜도 쓴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적절한 타이밍에 쓸 줄 아는 군주가 가장 오래 간다. 연애도 똑같아요. 두려움만 쓰는 남자는 오래 못 가요. 존경만 추구하는 남자는 시작을 못 해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존경으로 완성하는 남자가 가장 오래 가요. 여자가 평생 곁에 머무는 남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시작이에요. 존경은 완성이에요. 두려움으로 여자의 마음 문을 열고 존경으로 그 문 안에 자리를 잡으세요.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발견한 이 원리는 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두려움은 테크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존경은 테크닉으로 만들 수 없어요. 당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 기준이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남자. 그게 여자가 평생 존경하는 남자예요. 두려움으로 잡고 존경으로 머물게 하세요. 그게 마키아벨리가 숨겨놓은 진짜 두 번째 비밀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현명하게 쓰세요. 그리고 책임지세요.